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금신은 파폐의 신으로 곧 살이 된다. 살자 이거는 죽이는 살자가 되죠. 그래서 금신은 살이 되는 것이니까 가을은 숙살지기로서 그래서 살이 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신은 좋은 것이 아니죠. 죽음에 관한 것이니까 좋을 수가 없죠. 세 개의 시만 있는데 계유, 기사, 얼축으로 이 격은 육갑일이 주가 되어 이 세 시가 금신으로 논한다. 갑일간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금신격으로 논한다 해시. 일간이 갑이 되지만 어떻게요? 계유, 얼사, 기축이 시에 있을 때 그러할 때 금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일 중에서도 갑자, 갑진일이 가장 최상이 되고 월령의 금기가 통하고 화국을 이루면 치용이 가능하다. 육갑일에 금기는 관살성이 되죠. 시주에 계유, 얼사, 얼축이 있는데 또 그 금기가 월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 유나, 축이 월령 즉 월지에 있어야 되고 화국을 이루면 치용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관살성이 강왕할 수밖에 없는데 왜요? 시에 유, 사, 축이 있고 다시 월령에 금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갑일 간의 관살성에 해당하는 금이 강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금기가 강왕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화로서 재련을 해야 되겠죠. 즉 식상 제사를 하는 이러한 형상의 격을 금신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사주에 다시 칠살, 상관, 양인을 차면 진귀인이 된다. 칠살과 양인은 무인으로서 새 변방을 장악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 칠살, 양인 이것을 차면은 참말로 귀한 사람이 된다. 상관은 칠살을 제사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금신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령의 금기, 화국이 통하지 않으면 마땅히 다른 격으로 논하고 혹은 재관, 인수로 변화하여 무리를 따르기도 한다. 비록 수는 꺼리지만 또한 가능하고 만약 변화가 없이 수로 나아가면 화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발생한다. 또 이맹한 자는 강폭하고 권위를 진실하게 전하지 못하면 사람이 조롱당한다. 그래서 크게 강하면 반드시 꺾여지게 되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한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전혀 없으니 어찌 중화의 도가 있겠는가. 금신격에서 금이 너무 강하면은 이렇게 꺾여지고 강폭하게 되고 강폭하여 그 강폭함을 남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잘 조절하여 중화에 이르면 복록이 뒤따르게 되고 이 격을 얻은 자는 총명민첩하고 깡단이 있고 재주가 없고 경강 불의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사주의 금이 건강한 사람은 경찰, 검사, 군인 비교적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모, 얼사, 갑진, 기사가 됩니다. 그를 보면은 갑이 기사를 보았다. 그래서 금신격이 되었고 이 금신이 하는 일의 주체는 순수한 화인 사오가 제하여야 한다. 금이 광왕하면은 숙살지기로서 강폭할 수 있으니까 화, 식상으로서 제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될 듯 합니다. 운이 남방으로 나아가 소년에 급제하였. 초연운이 남방운이었죠. 사주에 보면은 사중의 경금이 있고 사중의 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있고 일간에 갑목이 있으니까 금신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중의 경금, 금이 약했어요. 이렇게 약한데 다시 화가 들어와서 금을 녹이게 되면은 차라리 금이 없어지죠. 그런데 소년에 급제하였다. 이상하죠. 또 보면 서방 관살은 공명이 막혀 비틀거렸고 신유수run으로 흐르면서 공명이 비틀거렸고 북방수에서 귀가 일품에 이르렀다. 북방수 인성이 들어왔을 때 일품에 이르렀다. 금기가 약한데 인성이 들어왔
왔는데 일품에 이르렀다. 이 또한 이상합니다. 사주에 화가 많고 간목의 정인이 약하여 북에서도 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고 선생님의 설명은 임수인성이 약해서 수운에 발전하였다. 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금신격으로 국한해서 이 사주를 생각하지 않고 삼명명리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서 이 사주를 풀이하여 봅시다. 간목일간이 사화를 2개를 좌했고 또 오화가 연지에 있어요. 화가 매우 강하죠. 그렇잖아요. 4개의 지지 중에 3개가 화의 걸룩지와 왕지가 좌한 것이 되니까니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다시 토를 보면 갑기합했죠. 그러면 이거 화하는 사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진, 사오, 갑기합하토, 토로 화환 사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방 오미에서 화를 덮게 되니까, 토를 덮게 되니까 소년에 급제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화격으로 보지 말고 기세로 생각해서 보면은 화가 왕하고 기토가 천간에 있고 사중어 무토, 진토, 사중어 무토, 오중어 기토, 오하는 기토 걸록이 되죠. 토가 약하지 않을 수 없죠. 토도 강하죠. 그러면은 화가 토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어서 토는 다시 사중어 경금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소년에 급제하였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주의 임수의 천을기는 사화가 되죠. 그리고 재성기토의 걸록은 연지 5화에 있어요. 그래서 연주 임어와 시주 기사가 서로 호환하여서 좋죠. 이렇게 되면은 천을기인의 영향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은 소년의 급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기도 합니다. 또 글을 보면 서방 관살은 공명이 막혀 비틀거렸고 화객이라면은 당연히 관살성은 흉하죠. 그런데 또 보면은 북방수에서 귀가 일품에 이르렀다. 화객이라면은 북방수운 해자축운에서 일품에 이르기가 힘들죠. 역시 해자축에서도 비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품에 이르렀다. 그렇잖아요. 수는 화를 극하니까 오하와 미토운에서 소년에 급제하였다 하였고 그러면은 화토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북방수원에서 일품에 이르렀다 하였어요. 당연히 화토가 좋으면은 수금, 금수는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금에서는 비틀거렸다 하였잖아요. 이상한 경우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가 화가 많고 간목의 정인이 약하여 북에서도 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연간 임수가 진토에 뿌리를 내려서 인수는 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들어오니 그러하니 임수가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되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는 화가 강하니까니 수가 들어와서 강한 화를 제어를 하니까 역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신유운에서는 왜 나빴을까? 신유운에서는 많잖아. 이게 무엇이 식상이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관살성을 극한 거죠. 운에서 들어오는 신유보다 사주에 있는 사오사가 더 강력하잖아요. 상관, 견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해자운에서는 강한 화를 극하여서 즉 식상성을 극하여서 사중에 있는 경금을 살리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귀가 일품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